삶의 성공 여부는 문제 해결 능력에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그다음은 살만해지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문제는 계속 오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면 점점 더 나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훈련이 될 거고,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질수록 장기적으로 인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게 키우느냐? 되게 간단해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제가 뭔지 파악한다예요. 문제의 원인이 뭐지? 무슨 문제지? 지금 뭐가 문제지? 원인을 파악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원인을 찾았으니까 그럼 해결책이 뭐지? 를 파악한다. 내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하지 못하고 헤맬까? 첫 번째는 문제의 핵심을 못 찾거나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 방안을 못 찾는다. 두 번째는 원인은 찾았는데 해결책을 못 찾는다. 다양한 해결책이 있는데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답을 몇 개 못 찾는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문제의 핵심을 못 찾고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거나 원인조차 못 찾고 문제를 규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왜 해결책을 찾지 못할까요? 생각이 제한돼 있어서 그래요. 생각이 갇혀 있어서.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쓴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 교수 캐럴 드웩은요, 수십 년간 깊이 연구한 끝에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삶을 결정짓는 것은 마인드셋, 즉 마음가짐이 전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근데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생각이 만들어내요. 그냥 이미 고대 때부터 내려온 너무 당연한 진리잖아요. 마인드셋,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어요. 고정 마인드셋은 뭐 내 재능은 타고났다. 뭐 인생은 바뀔 수 없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정말 성장을 방해하도록 정해져 있는 이 고정 마인드셋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리고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은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 나의 능력은 얼마든지 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장 마인드셋인데, 고정 마인드셋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겠죠. 답이 있다라고 생각할수록, 그 제한된 생각이 없을수록,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가능해라고 사고를 열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고정 마인드셋의 대표적인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정답을 찾아야 한다. 문제를 해결할 때 정답에 매이는 습성? 우리가 되게 정답 찾기에 익숙해요. 왜냐면 그렇게 교육됐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교육이 낳은 너무 핵심적인 문제예요. 사는 내내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마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맞는 답을 찾고 틀린 답을 고르면 불이익을 당했던 그 기억이 고스란히 있는 거죠. 오답을 찾아서는 안 돼. 정답을 찾아야 해. 저는 되게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여전히 정답을 찾는 것에 매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해요. 그걸 제가 알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무의식 중에 우린 정답을 찾아 헤매요. 제가 뭔가를 얘기하면요, 저희 수업에 오신 분들이 제가 말한 것에 정답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창조성 워크숍이잖아요. 창조성. 정답이 없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정답이 어딨어요. 자기 생각을,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데는 정답이 없거든요.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항상 저는 던지는데 참가자분들은 항상 정답을 맞추려고 노력해요. 라라님이 이걸 질문한 의도는 뭘까? 그럼 답이 뭘까? 내가 무슨 답을 해야 할까를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8주 내내 저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정답이 없다는 그것을 계속 알려드리면서 훈련을 해요. 답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게 정답이 될 수 있고 정답이 여러 개여도 괜찮다. 이걸 경험하게 해 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만큼 우리한테는 정말 무의식 중에 뭐가 좋은 답일까가 아니라 무엇이 정답일까? 오답을 말해서는 안 돼. 그건 위험해. 잘못돼. 불이익을 당해. 수치스러울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어. 내가 후져 보일 거야. 등등등. 이게 우리 머릿속에 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살아남은 이유는 다양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똑같다면 우린 죽었어요.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여기가 안전하고 먹고 살 만하니까 살게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살았다면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뭐 전쟁이 나면 전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이 마을에 사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궁금해해. '저 산 너머엔 뭐가 있을까? 저 바깥의 세상엔 뭐가 있지?'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종은 다양할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져요. 그럼 문제 해결 능력도 그렇겠죠. 답이 하나라고 생각할 때 생존 확률이 떨어진다? 좋은 답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정답이 없어요. 그럼 무슨 답을 선택해야 되죠? 나한테 좋은 답밖에 없어요.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다면 나한테 남는 거는 나한테 좋은 답밖에 없어요.
물질적인 안정감이 없는 게 너무 불안하다. 좋아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래도 돈 되는 일을 하겠다. 이것도 정답이고요. 나는 물질적으로 안정이 없더라도 난 정말 하고 싶은 일 꼭 해야겠어. 이것도 정답이고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막 했는데 와 돈을 못 버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 잠깐 때려치고 '일단 물질적인 거 먼저 해야겠다.'라고 경로를 틀어서 돈을 먼저 버는 것도 이전에 포기했던 답을 또 찾는 것 또한 정답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한 가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린 5분 후, 1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게 모든 게 불확실해요. 근데 이 불확실한 삶을 확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고통이죠. 그럼 우리는 왜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 할까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이 불안이기 때문에요. 정답을 찾아서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문제의 제일 밑으로 내려가 봤더니 제일 중요한 게 불안이네요. 그럼 불안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불안을 벗어나고 싶어서 정답을 찾는 거니까. 그럼 불안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통과하는 겁니다. 불안을 피하려고 계속 정답을 찾고 있잖아요. 요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요렇게. 안 피해지잖아요. 어떻게 피해요? 불안이 매일매일 오는데 매일매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게 불안인데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평생 불안할 건데 그거 어떻게 피해요 이렇게 안전하게. 유일한 방법은 불안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죠. 성숙한 어른, 창의적인 사람의 특징, 애매모호함을 견디는 능력, 불확실한 것에 오래 매달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당장 좋은 답이 뭔지 모르는데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이게 성숙한 어른,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지혜로운 어른들의 특징이죠. 당장 답이 없는 주제인데도 불안하죠. 당연히 불안하죠. 인간은 다 불안해요. 근데 당장 답을 못 찾는 과정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결정을 오히려 더 많이 미룬다고 해요. 보통은 문제가 생겼어. 빨리 해결해서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창의적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답이 해결이 안 되는데도 이게 마이너리 이렇게 시에 있어요. 문제 자체를 살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 그 자체를 살라. 창의적인 사람들은 문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문제의 답이 찾아올 때까지. 멋지지 않아요? 애매모호함을 견디는 능력. 사실은 제가 왜 성숙한 어른이란 말을 했냐면요. 우리가 못 배운 게 많잖아요.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어떻게 나다운 삶을 사는지, 행복이 뭔지, 만족감은 뭔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몸만 이렇게 어른이 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직장을 그만뒀을 때 정말 망할 수도 있고 직장을 그만둬서 대박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 불안함, 애매모호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냥 날것의 진실을 보자고요. 그냥 우리가 좀 어른스럽지 못해요. 애매모호함을 견디기에는 선택에 대한 책임지는 게 무서워요. 아프고 싶지 않아요. 다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정답을 따라가서 이 불안함이 없는 곳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싶어 하는 정말 몸만 큰 어른들. 그런 수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아주 일부의 사람들, 일부의 성숙한 일부의 창의적인 어른들만이 진짜 어른으로 삶을 책임지고 애매모호함을 견디면서 살아가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에서 빠져나가려고 정답을 찾지 말고 내가 선택한 답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경험하기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자. 이런 생각을 저도 항상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다음에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회사를 그만둘지 말지 모르겠다.' 불안해요. 불안한데 근데 '내가 이 불안함 때문에 뭘 선택하면 망하겠구나.' 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우리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힘이 여기서 나와요. 애매모호함을 견디는 능력이라는 워딩이 내 머릿속에 딱 인지가 되면 쪼끔 더 생길 거예요 이제. 정리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정답은 없고 나한테 좋은 답만 있다. 근데 우리는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만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 모습은 참 미성숙한 어른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상황, 애매모호함을 견디는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을 선택하자! 제가 변화를 위한 그림 일기 때 되게 좋아하는 단어. 모름과 헤맴. 삶은 하얀 도화지를 마주했을 때의 느낌이죠. 뭘 그려야 돼? 답이 없잖아요. 모름과 헤맴. 그 모름과 헤맴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빈 종이를 만나서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모름과 헤맴. 불안 때문에 빨리 어떻게 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그 모름과 헤맴 안에서 머물 수 있느냐? '이게 이상하지 않아? 잘못되지 않아? 괜찮아? 이걸 그대로 이렇게 통과해 가 보자. 좋은 답이 찾아올 거야. 할 수 있는가?'
이런 성숙한 어른이 우리 함께 되었으면 좋겠다.